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난맥상이 정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월 초에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후에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유일한 대학 후배인 이성윤 검사를 서울검사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서울지검은 지금 대검찰청 중수부가 없어진 이후에 우리 사회의 모든 크고 중요한 수사, 더욱이 정권에 맞서는 수사, 정권 권력 실세의 비리를 수사할 경우에 그 수사를 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 기관입니다. 이 서울지검의 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이성윤 검사에게 맡겼습니다. 이성윤 검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검찰의 어떤 내외부 평가에 있어서 만약에 현재와 같이 문재인 정권이 아니었더라면 서울지검장의 자리에 가기에는 적합치 않은 그런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시운이라 관운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이 때를 잘 만나서 그야말로 반부패 수사부장, 검찰국장이라고 하는 정말 그동안 검찰 조직 인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모든 검사들이 선망하는 자리를 연속으로 밟아서 서울지검장으로 갔습니다. 서울지검장으로 부임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SNS를 통해서 충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성윤 검사와 같이 짧게 그렇지만 아주 특별한 인연으로 근무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울 동부검사장으로 마지막 검찰의 보직을 마쳤는데 그때 제 수하에 부장으로 있던 이성윤 검사에 대해서 조직에 충성하고 제도에 충성할 뿐 사람에 충성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실망스럽게도 이성윤 검사는 역시 사람이어서 그런지 자신을 그렇게 과분한 자리로 보직 발령을 낸 그런 인사권자에 대해서 충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부족한 사람도 어떤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 요구되는 그런 책임감과 품격 때문에 실제 모습 이상의 그러한 역량을 보여준다. 이런 뜻으로도 이해됩니다만 이성윤 검사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그 자리가 요구하는 그런 어떤 충성, 그 자리에 보낸 사람의 기대에 맞도록 그야말로 가자마자 충실한 권력의 시녀, 주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몹시 실망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청와대 최광욱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는 자의 기소 문제를 놓고 또 그 사항을 검찰총장을 패싱한 채, 배제한 채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보고하는 그 용렬함을 말씀드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수사부서에서 청와대 최강욱 공직비서관이라는 그 자의 혐의에 대해서 계속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가운데 서면 진술서를 냈다고 하니까 어쨌든 본인의 입장을 들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결국 혐의를 인정하고 그것을 기소하겠다고 하니까 그 내용은 다름 아니라 이 공직기강 비서관이 청와대 오기 전 조국 전 민정수석의 그 딸에 대해서 아들이던가요? 그 아들에 대해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그 내용이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기소를 하겠다고 하자 계속해서 그거에 대한 결재를 거부를 했죠. 원래 사건 불구속 기소는 검사장의 결재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 사건이기 때문에
차장검사가 정결로 처리함에 있어서 검찰청의 장인 검사장에게 보고를 했던 것인데, 이 검사장이 나름대로 청와대의 눈치,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이것을 거부를 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기소를 명하자 그 차장검사가 최강욱이라는 자를 기소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성윤 검사장은 이렇게 총장의 명으로 자기가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했다 하는 내용을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보고한 겁니다. 이것은 총장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고자질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결국 자기는 말렸다, 자기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했다는 일종의 면피성 보고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치졸한 내용이죠. 어쨌든 검찰 보고 사무 규칙이라 해서 검찰청 내에 상급기관 그 보고에 관한 매뉴얼에 보면 상급기관, 즉 서울지검으로서는 상급기관이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입니다. 서울고등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면서 법무부의 장인,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검찰에서 일선지검에서 어떠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할 때 수신자란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또 그 바로 직속 고등검찰청의 검사장, 이것이 거의 부동문자로 동시에 수신자가 정해져서 동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지검에서 이번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 내용은 법무부에만 보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최강욱 그 비서관이라는 자도 또 이 오만 방자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자기를 검찰에서 그렇게 기소한 것이 무슨 기소 쿠데타다, 지가 무슨 대통령이나 됩니까? 도대체 쿠데타라는 말을 쓴다는 자체가 도대체 이 정권, 이 청와대의 그 핵심 관계자들의 사고방식은 이렇게 어떻게 국민들의 어떤 상식과 법 원칙에 비해서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앞으로 이런 검사장이 있는 이상 서울지검에서 정권의 비리를 파헤친다거나 정권의 비리를 건드리는 수사를 하기는 참 틀렸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성윤 검사장을 서울지검장에 앉힌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수사팀 실무자들이 정권의 비리를 건드리는 수사를 하면 지방으로 유배 보내거나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인사권으로 날리고, 또 총장이 어떠한 특별 수사팀도 편성 못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일도 다 막아버렸습니다. 검찰은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검찰개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정부의 검찰개혁은 제가 다른 기회에 누차 얘기했듯이 이 정권의 비리나 비위를 건드리는 그런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 그것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미명으로 그렇게 포장이 된 아주 저열한 검찰 장악이라는 것입니다.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로서 자기의 수족이 다 잘리고, 또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도 법무부에서 다 입법 예고도 없이 관계 시행령을 고쳐서 다 폐지해버리고, 또 검찰총장이 특별한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형태로 다 막아버리고, 이렇게 고립무원 상태가 된 검찰총장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피해감을 느끼고 물러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과 그 청와대 그리고 추미애가 정말 바라던 바를 그대로 따르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맙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검찰총장에게 지금 그 자리를 내쫓을
항명의 구실을 지금 찾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처신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검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결국은 일선 검찰청 검사들의 정의감과 그 소신에 달렸습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되기로 선서하면서 했던 선서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말 정의 실현을 위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검찰 임관 당시의 그 검사 선서 내용을 대한민국 검사 여러분들께서 모두 한번 스스로 한번 읽어 보시기를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사명감과 소신, 정의감만이 아무리 이 정부가 검찰의 수족을 자르고 팔다리를 자르고 또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검찰을 장악하려고 할지라도 검찰이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정의의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그 결연한 의지에 달려있다는 점, 그렇게 함으로써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우리 검찰의 기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성윤 검사장과 또 지금 이 정부에서 그렇게 노른자의 보직을 받은 간부 검사들에게도 어쨌든 다시 한번 사람에 충성하기보다 대한민국 검찰의 면면한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는 그러한 검사들이 되어 주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